그래서 한국 정부의 경우에는 이제 2050년까지 여러 가지 에너지 소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탄소 중립을 만들어 보겠다. 여기서 이제 탄소 중립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생산하면서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그다음에 우리가 없애는 그 이산화탄소의 양을 이제 같게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2050년까지. 이게 엄청난 얘기죠. 쉽지 않은 숙제이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태양광을 이용하는 거 있고 수소 있고 바이오 에너지 있고 뭐 철강 시멘트를 이제 굳힐 때마다 엄청난 양의 또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각 부분별로 이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1000년 정도 되는 데이터를 모아놓은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 인구가 한 1800년 중반까지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게 1850년 이때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인구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그런 인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인류가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화학이 또 좋은 일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또 인구 증가에 또 엄청난 일을 했는데요. 그건 뭐가 있냐면 비료 생산이에요. 비료. 이맘때쯤 해가지고 화학 비료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화학 비료가 생산이 되면서 식량을 엄청나게 인류가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것으로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이 정도까지 갈 것이라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 90억 정도까지 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갔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또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인류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지금 큰 문제가 인간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에 사실은 기인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냐면 저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이 기후나 아니면 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한 사람, 인류 한 사람, 그러니까 인간 한 사람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CO2가 우리한테 나와야 되고, 우리가 옷 사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놀러 다니고 그럴 때마다 굉장히 자연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자연뿐만 아니라 후속 세대한테 어떻게 보면 계속 짐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구 변화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인구 변화가 지난 1000년간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특별히 그 직전 50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기온 변화와 그러면 인구 변화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 한 30년 동안 과학계에서 인구 변화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주장했었고요. 지금은 98%의 이상의 과학자들이 그걸 믿습니다. 인구 변화와 그 다음에 그 현재 기온 변화는 연관성이 있다. 예전에는 그 수가 굉장히 적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온 변화와 인구 변화는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기온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 기온 데이터가 1860년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1860년이 여기 있다면 약
현재는 1.5도 정도, 평균 기온 1.5도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1.5도가 무슨 큰 변화냐 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과 어떤 것이 또 연관성이 있냐면 인구와 기온, 그 다음에 기온과 또 무엇이 연관성이 있냐면 이산화탄소 농도랑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라는 게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이제 내뿜는 기체인데요. 이산화탄소가 지금 약 한 400 ppm, 농도로 따지면은 400 ppm이라는 게 그냥 저희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 혹시 이제 그 서울 같은 데서 이제 지하철을 타시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꽉 차게 되면 그때 이산화탄소가 한 1000 ppm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하고 그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있다 보면 약간 졸리고 그러잖아요. 졸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졸리게 됐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몸이 느껴가지고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공기는 400 pp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인류 역사상 이게 400 ppm인 적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정도 1.5도 올라간 곳에 있는데 그럼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그거 갖고도 이제 과학자들이 계산을 많이 해봤어요. 얼마나 남아있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그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이산화탄소랑 온도 변화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이쪽이 X축이 이산화탄소의 이제 농도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농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짊어지고 살고 있는가, 기가톤인데요. 기가도 이제 엄청난 양의 그 이산화탄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지표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었던 그런 이산화탄소가 현재도 지구의 온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그럼 어디서 나오냐면 뭘 태울 때 나옵니다. 뭐든 태우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그 이산화탄소를 보실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어떤 물질을 태우면 나오는데요. 그 물질 중에 탄소가 있으면 됩니다. 탄소. 그러니까 탄소가 어디 있냐면 탄소는 거의 모든 곳에 있어요. 우리 몸도 많은 탄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무도 탄소를 가지고 있고 많은 곳에서 탄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면 내가 나무를 불을 붙이게 되면 거기서 이제 탄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연료를 사용하는 순간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예를 들면 석탄을 쓰든 석유를 쓰든 우리가 자동차로 운전해 가지고 어디를 가든 비행기로 가든 기차로 가든 어쨌든 이산화탄소는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호흡하면서 이산화탄소는 나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움직일 때마다 이산화탄소는 나온다라고 보신다면 인구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연관성이 있고 이산화탄소가 왜 그러면 지구의 온도를 올리냐면 지구 껍데기를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대기권이 있잖아요. 그럼 대기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이제 거기에 이산화탄소로 이제 꽉 차 있으면 그러면 얘가 소위 말해 가지고 온실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구를 태양이 이제 태양이 이제 지구를 쬐고 그다음에 이 열들이 대기권에 이제 꽉 차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이제 반사가 돼 가지고 다시 돌아오죠. 덕분에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연관성이 있는 거죠. 인구와 그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다음에 지표면의 온도, 이렇게 세 가지가 아주 연관성이 있는데 기후변화는 사실 우리가 느끼다시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커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커피나무 사다가.
이제 커피를 우리가 먹는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심각한 곳이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이 아랫단이 되겠는데 남극과 북극. 남극과 북극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 이제 빙하들로 이제 가득 차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녹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잡혀 있는 그런 기체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올라오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거기에 있던 여러 가지 병균들 올라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잡혀 있는 메탄이라는 가스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메탄은 이산화탄소랑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메탄을 태우면 이제 그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근데 메탄은 더 지독한 온실가스예요. 그래서 메탄이 나오면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미국의 지도 중에 이제 여기 그 노스다코타 지역이 이 정도에 있거든요. 이제 북쪽에 있는데 이걸 이제 밤에 이제 인공위성으로 찍게 되면 거기만 빛나요. 도시도 아닌데. 왜 빛나냐면 거기서 이제 메탄가스를 태우죠. 메탄가스를 왜 사용 안 하고 태우냐면 메탄가스를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왜 태우냐면 메탄가스를 그냥 내보내는 것보다 CO2로 내보내는 게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로 내보내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태우고 있죠. 기후변화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기후변화를 훨씬 더 심각하게 느끼는 지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살짝 덜 느끼는 지역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분야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